요즘 유튜브 쇼츠 보다가 정신 차리면 한두 시간이 순삭되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다가 어느새 새벽 2시. 다음날 아침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면서 오늘은 진짜 일찍 자야지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보니 한국인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5시간이 넘는다는데 주말엔 6시간도 우습죠. 그래서 요즘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스마트폰을 끊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멀리하면 뇌가 리셋된다는 겁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검색하면 알림 끄기, 홈 화면 정리하기, 스크린 타임 줄이기, 다 아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그리고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들어는 봤는데 설명은 못하겠는 이슈 키워드 풀어드립니다. 키워드 언박싱입니다. 오늘 열어볼 박스는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도파민 디톡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몸속에 쌓인 도파민을 빼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주스 클렌즈처럼.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보상을 예측할 때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 맛있는 음식이 곧 나올 거라고 기대할 때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없앤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헬스 블로그에서도 도파민 단식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학적 오해에서 비롯된 유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2019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카메론 세파 박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테크 종사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세파 박사 본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건 도파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이었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안 쓰라는 게 아니라 특정 자극에 휘둘리는 패턴을 인식하고 조절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극단적으로 해석됐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기, 사람도 안 만나기, 음식도 최소한만 먹기. 본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여기서 다음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2025년에 발표된 fMRI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72시간만 제한해도 뇌의 보상회로 반응 패턴의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완전한 리셋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짧은 기간의 제한만으로도 뇌가 반응한다는 건 확인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극단적인 단절이 아니라 자극의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칩 도파민과 헬시 도파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칩은 영어로 싸구려라는 뜻이죠. 칩 도파민은 쉽게 얻는 자극입니다. 숏폼 영상, 알림, 무한 스크롤. 손가락 한번 움직이면 바로 보상이 옵니다. 반면 헬시 도파민은 노력이 필요한 보상입니다. 운동을 끝냈을 때의 뿌듯함, 요리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악기를 연습해서 한 곡을 완주했을 때의 기쁨. 둘 다 도파민이 나오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칩 도파민에 익숙해지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헬시 도파민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감각을 유지시켜줍니다. 도파민 디톡스의 진짜 의미는 도파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칩 도파민을 줄이고 헬시 도파민을 늘리는 쪽으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요즘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2024년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과 뉴욕의 패션 브랜드 보데가가 협업해서 보링폰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지루한 폰입니다. 통화랑 문자만 됩니다. 카메라도 30만 화소짜리가 달려있긴 한데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00대 한정 판매였는데 빠르게 완판됐습니다. 해외 설문조사를 보면 제 세대의 약 59%가 덤폰, 그러니까 기능이 단순한 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폰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영국 가디언에서는 2025년이 덤폰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피로가 쌓이면서 의도적으로 기능을 포기하는 선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휴대폰 반납 카페가 생기고 있습니다. 입장할 때 스마트폰을 맡기고 나갈 때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2025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자극 피로에 지친 MZ세대가 이런 공간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로 차단당하니까 오히려 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의지력으로 하더도 안 되니까
환경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더 강력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2025년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BBC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호주 사립학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자체를 학교에서 금지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이 흐름이 다른 나라로 퍼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팁들이 있습니다. 알림 끄기, 홈 화면 정리하기, 스크린 타임 앱 설정하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꺼도 습관적으로 앱을 열게 되고 홈 화면을 정리해도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게 되니까요. 조금 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블록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고집중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엔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둡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디지털 허용 시간으로 정해서 이 시간엔 마음 편하게 씁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뺍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쓸 때와 안 쓸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 외 시간엔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체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올 때 뭘 할지 미리 정해놓습니다. 5분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보면서 심호흡을 3번 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충동과 행동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간격이 생기면 무의식적인 습관이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극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숏폼 앱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홈 화면에서 폴더 깊숙이 숨겨두거나 로그아웃 상태로 유지합니다. 한 번 더 터치해야 하는 장벽만 만들어도 무의식적인 접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도파민은 적도 아니고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도파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얻고 있느냐입니다. 쉽게 얻는 자극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고 노력해서 얻는 보상에 익숙해지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단절이 답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내가 도구를 쓰는 건지 도구에 쓰이는 건지 점검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디톡스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도파민은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보상 신호입니다. 둘째, 진짜 문제는 쉽게 얻는 자극에 길들여진 보상 체계이고 이건 72시간만 조절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완전한 단절보다 칩 도파민을 줄이고 헬시 도파민을 늘리는 균형 잡기가 현실적인 답입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